세종시 교육청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폭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폭도형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봅시다. 맨홀 뚜껑은 대체로 원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영상으로 확인해 봅시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각형과 삼각형 모양의 뚜껑은 방향을 바꾸어 넣으면 구멍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원 모양의 뚜껑은 아무리 방향을 바꾸어 보아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보다 짧고 정삼각형의 높이는 한 변의 길이보다 짧아 구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은 어느 방향에서 재더라도 지름의 길이는 일정합니다. 따라서 원은 구멍에 빠지지 않아 맨홀 뚜껑의 모양으로 딱 좋은 것이지요. 원처럼 어느 방향에서 측정하여도 폭이 일정한 도형을 정폭 도형이라 합니다. 도형의 폭의 의미를 먼저 알아볼까요? 폭이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도형을 접하도록 놓았을 때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즉, 정폭 도형은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한 쌍의 평행한 직선에 접한다는 뜻!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정폭도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각선 방향으로의 폭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므로 정폭도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다각형은 정폭도형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원이 아닌 정폭도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각 변이 둥근 삼각형처럼 보이는 이 도형의 이름은 렐로 삼각형입니다. 그럼 렐로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정삼각형이 하나 필요합니다. 정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한 꼭지점까지 컴퍼스를 벌려주고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나머지 두 꼭지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원을 그려주니 도형 안쪽에 아까 본 모양의 렐로 삼각형이 완성되었네요. 같은 방법을 정오각형에 적용하면 렐로 오각형이 되고 마찬가지로 렐로 칠각형, 렐로 구각형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만든 렐로 삼각형은 정말로 정폭도형일까요? 영상을 통해 알아봅시다. 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폭도형입니다. 따라서 원을 이리저리 굴려도 고정된 두 평행선 사이에 항상 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와 높이가 달라 두 평행선 사이에 접하던 삼각형의 방향을 바꾸면 평행선에 접하지 않게 됩니다. 즉, 정삼각형은 정폭도형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고정되어 있는 두 평행선 사이에 렐로 삼각형을 굴려보니 두 평행선 사이에 항상 접하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즉, 렐로 삼각형은 모든 방향에서의 폭이 일정하다는 뜻! 따라서 렐로 삼각형은 정폭도형이에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확인해보면 렐로 오각형도 정폭도형임을 알 수 있고 다른 렐로 다각형들도 전부 정폭도형이랍니다. 그렇다면 정폭도형을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설명한 맨홀 뚜껑을 원으로 만든 이유를 생각해보면 맨홀 뚜껑을 정폭도형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영상 첫 부분에 소개한 것처럼 자동차나 자전거 바퀴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바퀴가 가져야 할 성질을 먼저 떠올려 봅시다. 차체가 위아래로 덜컹거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할 것 같네요. 정폭도형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삼각형으로 바퀴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삼각형은 폭이 일정하지 않아서 바퀴로 만들었을 때 바닥으로부터 차체까지의 높이가 계속 변하겠죠? 그러면 심하게 덜컹거려서 너무 불편할 거예요. 정폭도형은 폭이 일정하니 덜컹거리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네요. 이제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우선 꾸러미를 꺼내 자동차를 만들 준비를 해주세요. 가장 먼저 노란색의 렐로 삼각형 바퀴에 고무줄을 끼워줍니다. 고무줄은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잘 굴러가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바퀴에도 모두 고무줄을 끼워주세요. 네 개의 정폭도형 바퀴에 전부 고무줄을 끼워 바퀴가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고무줄을 끼운 바퀴를 나무 바퀴축에 끼워 단단히 고정시켜 주세요.
그 다음 나무 바퀴 축을 빨간색의 차체와 연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같은 모양의 바퀴를 축에 끼워 주세요. 이때 바퀴의 모양이 자동차 옆에서 보았을 때 완벽히 맞물리게 끼워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앞바퀴를 모두 달았으니 이제 남은 2개의 바퀴로 뒷바퀴를 연결해 봅시다. 뒷바퀴를 연결하는 방법은 앞바퀴를 연결한 방법과 동일하니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이것으로 정폭도형 자동차 만들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았지요? 완성된 자동차를 한번 굴려볼까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자동차가 위아래로 움직이네요. 왜 그럴까요? 완성된 자동차를 계속 굴리면서 바퀴 부분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이유를 생각해보았나요? 렐로 삼각형과 렐로 오각형은 도형 전체의 폭은 일정하지만 중심으로부터 도형의 경계까지의 거리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를 보완하여 덜컹거리지 않는 자전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체의 폭이 일정하다는 성질만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니 신기하죠? 선생님도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여러분, 도형의 폭의 의미와 정폭도형에 대해 잘 알게 되었나요? 정폭도형이 활용되고 있는 다른 예시를 스스로 찾아보고 그 예시에서 정폭도형이 왜 활용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수학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